지난 시간에 이어서 르네상스 음악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 조스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재에 한 오류가 있어요. 조스갱의 이름이 한글로만 나와 있고 원어가 없어요. 근데 원어는 이렇게 됩니다. 조스갱 데프레. 그러니까 네덜란드 작곡가였지만 네덜란드라는 국가는 없었고 프랑스 북부였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대부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조스갱 데프레는 세 가지 장르를 다 섭렵했는데 모테트, 미사, 샹송. 지난 시간에는 조스갱이 가장 많이 작곡한 모테트 약 90여 곡을 작곡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테트를 통해서 모방 기점 기법, 또 대입법적 기법과 화성 짜임새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가사의 표현 등 중요한 양식의 특징들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미사를 다루겠습니다. 미사 혹은 영어로는 Mass라고 그래요. 누차 말하지만 미사 자체는 카톨릭 교회 예배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음악은 쓰였지만은 장르 미사를 말할 때는 그 예배의 순서 중 통상문의 악장을 모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작곡을 한 것이 미사라는 음악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스노바 때 마쇼가 처음으로 그렇게 작곡을 했죠. 이후 미사는 르네상스까지 계속 중요한 장르로 발전해요. 특히 르네상스 때는 미사곡이 더 중요하게 되어서 미사를 작곡하는 것이 작곡가한테는 큰 업적으로 생각돼요. 복잡한 작업이니까요. 마치 19세기 때 교향곡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런데 물론 미사를 교회에서 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곡했지만 점차 미적인 면을 고려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기법을 쓰고 얼마나 아름답고 통일성을 주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악파 이후 정선율 미사, 칸투스 피루무스, 정해진 노래라는 거죠. 정선율 미사. 즉 테너에서 쓰인 정선율이 보통 찬미가 성가를 테너로 쓰죠. 다른 성부에서 모방되어 여러 성부에서 들리게 되는 이런 작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칸투스 피루무스로는 성가는 물론 세속선율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요소로 통일적인 미사를 작곡했을 때 이 미사를 연작 미사, 시클릭 매스라고 지칭하는데 그건 내가 강조하지는 않았지만은 연작 미사를 작곡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정선율을 사용할 때 캐논과 같이 대위법을 활용하는 것을 봤어요. 정선율 미사의 일종이죠. 조스갱은 그 밖에도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작곡했어요, 미사를. 오늘 그거 살펴보겠어요. 조스갱은 모두 18개의 미사를 작곡했다 했는데 대부분 정선율 미사입니다. 정선율로는 칸투스 피루무스로는 성가는 물론 세속 노래로 사용했고요. 자신의 작품은 물론 기존의 곡도 활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존의 곡, 지금은 저작권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활발하게 그렇게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정선율을 카논으로 모방하는 기법도 썼고요. 그러니까 오케게임에 뒤를 이어서 그리고 이제 독특한 기법이 등장해요. 이제 113페이지 악보가 나오는데 소제토, 카바토 좀 기묘한 단어이죠. 이거는 carved, 그러니까 carved는 이렇게 조각한 모티브라는 건데 어디서 조각했다 그러면은 어디서 따왔단 말인데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은 단어나 문장의 모음에서 따왔어요. 모음을 음계 헥사코드,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에서 시가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도레미파솔라 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정선율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선율을 가져오는 방법이 가지가지죠.
어떤 방법이냐면은 거기 예를 보니까 미사 페라라이 헤르쿨레스 공이라는 미사가 있죠. 미사 페라라이 헤르쿨레스 공을 원어로 옮겨보니까 그 밑에 있는 것처럼 헤르쿨레스 룩스 페라리에 그 모음을 도레미파솔라의 각 모음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면은 레, 쿠는 우트, 레스는 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모음을 그렇게 음계로 모아보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주제가 완성되었어요. 이걸 정선율로 쓴 거예요. 기발한 작법이죠. 이런 방법은 후에 바흐 혹은 슈만 등 후세 많은 작곡가들도 썼어요. 예를 들면 바흐는 자기 이름 BACH를 B 이래서는 B 플랫으로 쓰거든요. ACH는 B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선율 미사, 즉 각 악장이 똑같은 선율을 주제로 삼아서 왜 그렇게 했죠? 통일성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제토 카바토나 캐논 미사도 정선율 미사의 일종이었어요. 정선율로 어떤 선율을 쓰느냐의 문제였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작품이 나타나게 돼요. 조스갱에 의해서 바로 패러디 미사와 변용 미사예요. 먼저 패러디 미사를 보면은 패러디라는 말은 많이 쓰이죠. 뭐를 패러디했다. 해서 뭐 웃기게 만들었다. 요즘에는 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패러디 흉내낸다는 말입니다. 패러디는 그래서 다른 말로 모방 미사라고 했는데 이미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이미테이션 모방이란 말이 또 성부 사이의 모방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피하려고 이제 교재에서는 패러디 미사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 뭐를 흉내냈느냐? 뭐를 흉내냈겠어요? 기존 다성부 음악 성부 전체를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다성음악의 정선율 미사로 에서도 이제 썼었죠. 정선율로 기존 음악에 원래 있던 미사 무장한 남자가 그런 거죠. 원래 잘 알려진 노래를 정선율로 썼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 성부 전체 더군다나 선율뿐만이 아니고 화성진행 곡의 구조를 빌렸다는 점이 달라요. 정선율과.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오늘날에는 이걸 표절이라고 당연히 표절이라고 그러죠. 뭐 한마디만 따와도 표절에 걸리는데 그죠? 그래서 노래에서 표절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애매하다 하는 거는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었기 때문인데 이 시대에는 이런 표절이 다반사였다는 거죠. 네, 패러디 미사 작법의 한 예로서 115페이지에 나온 악보를 같이 볼까요? 먼저 앙투앙 비누아라는 조스갱보다 이전 세대 작곡가의 샹송 절망적인 운명이라는 곡의 악보가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조스갱이 이 노래를 패러디한 미사 절망적인 운명 악보가 쭉 나와 있어요. 키리의 대영광송, 크레도 이 시작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샹송하고 키리의 시작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둘이 비슷하죠. 박자가 2박자에서 3박자로 바뀌고 그에 따라 리듬이 조금씩 변형되었어요. 그리고 테너르가 시작되는 부분이 좀 늦게 나오는 거 이게 다르지만은 성부 사이의 진행을 보니까 여기를 보면은 비슷하게 시작하죠. 네, 이런 방식으로 조스갱이라는 대작곡가가 다른 작곡가의 사성부곡 전체를 패러디했다는 거예요. 네. 먼저 샹송 시작 부분을 조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조스갱의 미사 키리에중 시작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듣고 이게 두 곡이 같다. 이제 원곡을 알아차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노래를 모르고 또 흐름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악보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모티브가 그리고 흐름이 같은 걸 알아차릴 수 있고 또 당시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잘 알려진 노래였다고 그러니까. 네, 조스갱은 이런 패러디 미사 작법으로 미사의 통일성을 이룩한 첫 작곡가로 간주되고, 그리고 이 작법, 패러디 작법이 16세기 후반에 미사 작곡에 많이 응용되었다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